안녕하세요. 오늘은 AI 시장에서 정말 중요한 변화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불과 12년 전만 해도 AI 시장의 관심은 하나였습니다. 과연 어떤 회사가 가장 뛰어난 AI 모델을 만들 것인가였습니다. 챗GPT가 등장했고, 구글이 따라왔고, 메타와 엔트로픽 그리고 수많은 기업들이 더 좋은 모델을 만들기 위해 경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나온 여러 뉴스를 하나로 연결해 보면 시장의 중심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AI 시장은 모델 경쟁을 넘어 인프라 경쟁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앞으로 몇 년 동안 AI 산업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변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뉴스는 메타입니다.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마크 저커버그 CEO는 상당히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메타가 구축하고 있는 AI 컴퓨팅 인프라를 앞으로 외부 기업에게 빌려주는 사업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들으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메타는 원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회사인데 왜 갑자기 클라우드 사업을 하려는 걸까요? 저커버그의 설명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외부 기업들이 메타의 컴퓨팅 자원을 사용하기 위해 제시하는 금액이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메타가 직접 사용하는 것보다 외부에 임대하는 편이 더 높은 수익을 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AI 시대에는 GPU와 데이터 센터가 단순한 설비가 아니라 돈을 벌어들이는 하나의 자산이 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석유를 가진 나라가 강했고, 이후에는 클라우드를 가진 기업이 강했습니다. 이제는 AI 컴퓨팅을 가진 기업이 가장 강한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메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새로운 AI 모델인 뮤즈 스파크 1.1을 공개하면서 API를 통해 개발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00만 토큰의 긴 컨텍스트를 지원하고 여러 작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에이전트 기능도 갖췄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가격입니다. 메타는 고성능 AI를 최대한 낮은 비용으로 제공하겠다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AI가 점점 전기처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메타가 자신있게 이런 전략을 펼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답은 바로 인프라입니다. 메타는 자체 AI 칩인 아이리스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양산하고 내년에는 AI 컴퓨팅 인프라 규모를 14기가와트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브로드컴과 함께 칩을 설계하고 TSMC에서 생산하며 메모리와 스토리지 공급망도 장기 계약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AI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핵심 부품을 미리 선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그 이유는 AI 산업의 가장 큰 비용이 이제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하드웨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GPU, 메모리, 네트워크 장비, 전력 설비까지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좋은 아이디어보다 먼저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는 기업이 경쟁력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흐름은 오픈AI에서도 확인됩니다. 샘 올트먼 CEO는 새롭게 공개한 챗GPT 5.6의 가장 큰 장점으로 성능이 아니라 비용과 효율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에이전트 코딩 작업에서 토큰 효율이 크게 향상됐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AI는 성능 경쟁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기업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수백만 번 AI를 사용하는 기업이라면 토큰 효율이 조금만 좋아져도 연간 수천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AI 경쟁은 누가 가장 똑똑한 모델을 만드느냐보다 누가 가장 낮은 비용으로 같은 성능을 제공하느냐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이제 시선을 아마존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는 AWS의 설비 투자 전망을 다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AI 컴퓨팅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아마존이 향후 몇 년 동안 8천억 달러가 넘는 막대한 자금을 데이터 센터와 AI 인프라에 투자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히 한 기업의 투자 규모가 아닙니다. AI 산업 전체가 앞으로도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갈 것이라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기업은 어디일까요? 바로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입니다. AI 서버는 일반 서버보다 훨씬 많은 메모리를 필요로 합니다. 특히 HBM과 같은 고대 역폭 메모리는 AI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과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 수준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앞으로 미국에 2,5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생산 능력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전체 디램 생산의 40%를 미국에서 생산한다는 계획도 내놓았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투자는 단기적인 호황을 보고 결정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기업들은 AI 수요가 앞으로도 오랫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AI 시대의 또 다른 병목은 전력입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변압기와 같은 핵심 전력 장비를 확보하는데 몇 년씩 걸리고 있습니다.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짓고 싶어도 전기를 연결하지 못해 공사가 늦어지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AI 하면 반도체만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전력망과 송전 설비까지 모두 함께 성장해야 AI 산업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AI가 발전할수록 반도체 기업뿐 아니라 전력 장비 기업과 데이터 센터 관련 기업들도 함께 성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시장에는 우려도 있습니다. AI 투자가 너무 과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블랙록은 조금 다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AI 인프라 투자는 앞으로 최소 23년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물론 언젠가는 투자한 만큼 돈을 벌고 있는지 시장의 검증을 받는 시점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직 그 단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AI 투자 사이클은 끝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초기 단계라는 해석입니다. 여기서 투자자들이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AI 산업의 중심은 더 이상 모델 하나를 잘 만드는 기업이 아닙니다. 메타가 클라우드 사업을 준비하고 아마존이 데이터 센터를 늘리고 마이크론이 공장을 증설하고 SK하이닉스가 생산 능력을 확대하는 이유는 모두 같습니다. AI 서비스를 만드는 것보다 그 서비스를 움직이는 인프라가 더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AI 시장을 볼 때는 새로운 AI 모델이 나왔다는 뉴스만 볼 것이 아니라 데이터 센터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메모리 공급은 충분한지, 전력망은 확보되고 있는지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여러 뉴스는 모두 다른 기사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큰 흐름으로 연결됩니다. AI 산업은 이제 모델 경쟁에서 인프라 경쟁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단기간에 끝나는 유행이 아니라 앞으로 수년간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국 AI 시대의 진정한 승자는 가장 화려한 서비스를 만든 기업이 아니라 그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가장 많이 확보한 기업이 될지도 모릅니다. 앞으로도 이런 큰 흐름을 놓치지 않고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